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파면 후 열흘 만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모렴치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은 형사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정부가 민간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왔지만 무의에 그쳤습니다. 민간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큽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힘 주류의 대선 목표가 내란 승계와 당권 장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의미한 극우 경선이 된 당내 경선에서 뽑힐 국힘 후보 대신 한덕수 대행을 내세운 단일화 쇼로 당권을 유지하는 플랜입니다.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한 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당내 기반도 없으니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차라리 국힘 경선 일정을 한덕수 출마 선언 이후로 늦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 내란 후보와 무소속 내란 후보를 합쳐봐야 1 더하기 1이 되는 똑같은 내란 후보입니다. 국민은 내란 승계 후보를 거부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정부 총리로 행한 경제 무능, 위헌, 위법에 더해 노욕의 대권 출마로 망가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타결할 대미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망가뜨릴 권한은 없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 문제를 성실히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임은
큽니다. 새 정부 출범 전인 대선 기간에라도 대미 통상 관련 국회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 문제에서 한대행과 현 내각의 월권도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이 상처 입은 국민을 상대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능욕하는 반성 없는 그 뻔뻔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소름이 끼칩니다. 한줌 극우 세력 앞에서 개선 장군 흉내내는 윤석열의 의도는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극우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형사재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남몰래 담 넘는 도둑 고양이 마냥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법정에 출두하십시오.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국가에 반역한 내란 우두머리죄 처벌을 받는 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을 일삼으며 내란 수계 대행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국민이 아닌 내란 역적 윤석열에 충성해 온 것입니다. 급기야는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헌재 장악 음모 헌법 쿠데타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사주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과 결탁하여 내란 수계 후계자가 되려 합니다. 국가 곳곳에 번져 있는 내란 독버섯들에 대한 심판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내란 시즌2를 음모하는 자에게 국민의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 세력 내에 유행하는 난가병에 걸려서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기웃거리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도 당장 철회하십시오. 공정선거 관리 책무를 저버린 채 계속적으로 위헌 위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한덕수 내란 수계 대행이 갈 곳은 국민의 심판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윤석열 내외가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찬대 권한대행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날 윤석열이 남긴 어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정신 승리할 때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은 국민을 이기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형사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 이겼다라고 속단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 재판에 관여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윤석열 탈옥 사건 시즌2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을 방생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직위원 판사가 내린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수장은 여전히 심우정 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손발을 맞춰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고 항소를 포기해서 면죄부를 최종적으로 발부하려는 수작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5년 뒤에 다시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규현 판사를 언급한 김에 조금 더 짚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수계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지규현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러니 밀실재판이란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보수의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법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출석하는 법정,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이번엔 윤석열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할 것인가, 힘을 따라 정치할 것인가, 국민께서는 이 사건의 행방을 매서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판부의 오판이 다시는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론에 이은 대선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으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한덕수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을 불모로 대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헌재 내란 인사를 알박기 하려는 시도이자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 구테타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대선 출마를 운운합니까? 염치도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조금이라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이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치적 특성은 안보에 취약합니다. 미사일 한두 발이면 국군 통수권자는 물론 군 지휘부 모두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선 군사 쿠데타의 DNA가 자라기 쉽습니다. 군에 둘러싸인 대통령실은 독재라는 자기만의 성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시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은 대통령실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새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급한 대로 업무는 그곳에서 봐야겠지만 청와대를 리모델링해 이사하거나 세종시로의 이전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형식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려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 경쟁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경쟁을 통해 깨끗하고 당당한 경선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원의 뜻이다, 국민의 뜻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미중 관세 치킨 게임 속에 중국의 미국산 불매운동, 그리고 여행 유학 자제령, 또 히토류 수출 금지 등 광물전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한편 미국은 물가가 급등하고 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준과 증시, 그리고 미국의 각계 기업 등 경제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려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은 11일 스마트폰과 PC, 반도체 등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관세 후퇴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는 즉각 반박을 하면서 이들 제품은 나중에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어제 그런 기조로 이런 전자 제품들 품목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의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금융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좀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중 통상 연구의 어려움, 또 미국 외에 다른 미중 간의 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밀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중국하고 글로벌 경쟁 중인 철강 등 여러 각종 산업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방파제 역할을 또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중국이 독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매우 치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너지, 또 조선, 방산, 이런 전략 산업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의 여지가 이미 우리한테는 매우 크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을의 입장에만 있다, 이렇게 한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무시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국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정 나서서 국익을 위한 패키지 협상입니다. 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한대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나 불이익, 이런 것, 이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에 눈이 어두워서 섣불리 희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국회에서는, 특히 국힘은 민생 경제를 뒷전으로 두고 대선 출마에만 관심 두지 말고 하루빨리 통상위원회 구성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국회와의 협력이 중간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힘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의 친윤 인사들이 우죽순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한덕수는 출마 저울질까지 하는 후한무치의 극치 이르고 있습니다. 국힘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응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오세훈
등 중도 보수 인사들은 속속 불출마를 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까지 심지어 극우 성향의 친윤 인사들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방임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왔던, 그래서 위헌 상황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한덕수 내란 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최근에 권한대행에 불과하면서 직접 헌법재판관 2명을 내정해서 무리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12.3 내란으로 조기 대선을 불러온 원흉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할 국민의힘이 무슨 낯짝으로 후보를 냅니까? 하물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를 출당하고 국민들에게 석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조기 대선에 버젓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나서는 후보들이 가득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군 내란이 일어날 때 동조하고 묵인했는데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하고, 누구는 파면된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니 도대체 이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태를 예방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반성하고 달라지겠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민생을 제쳐두고 이 와중에도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고 우죽순 출마하는 모양새가 정말로 꼴사납습니다. 앞으로 중도 보수의 민심, 건강한 중도 보수의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실은 민주당의 역사적 뿌리가 중도 보수란 얘기도 이미 여러 번 했지만 건강한 중도 보수 국민까지도 우리 민주당이 적극 포용하고 대변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아마도 중도 보수층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위 쿠데타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현재 어려운 국제 정세를 잘 헤쳐나가는 것, 동시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 민심을 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선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는 뜻으로 방심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마 하던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계엄이 선포되고, 설마 하던 탄핵소추 표결이 불성립되고, 설마 하던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설마 하던 내란 수계를 구속 취소하고, 설마 하던 검찰총장이 적시항고를 포기하고, 설마 하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 있습니다. 설마 내란이 배설일까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배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폐위된 왕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파면을 당하고 관저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탄핵 무효, 윤 어게인을 외치고 과잠을 입고 온 지지자들을 안아줍니다. 왕의 기한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12.3 계엄 이전엔 장님무사와 안전뱅이 주술사 부부의 사익 추구와 무지몽매로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 이후엔 법원과 검찰이 또 다른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폐위된 왕에게 머리 조아리는 일도, 관저를 불법 점거해 만찬을 즐기는 일도, 관저에서 쫓겨나면서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계엄을 일으키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판사의 책임이 큽니다. 법원도 검찰도 왜 윤석열에게만 처음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수상하기만 합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런 특혜는 윤석열의 행사재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통상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도록 법원이 허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때도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 중 법원 촬영이 거부된 것은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법원이 구속 일수 산정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검찰이 적시한고 포기를 하고 피자를 풀어준 것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건국 이래 유일무이한 호의와 유례가 없는 일이 검찰과 법원에서 왜 윤석열에게만 일어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입니다.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죄 공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재판에서는 허용된 촬영이 왜 이번엔 금지를 했는지 지기현 재판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판의 투명성은 사법정의이자 민주수호의 최소 조건입니다. 또한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막을 방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에게만 주어지는 모든 특혜와 호의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됩니다. 방심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내의의 공범인 한덕수 대응은 이번에는 관세 전쟁이라는 외란에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의 외란의 위기는 한덕수 대행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가장 클지 모릅니다. 지난주 원화 환율 변동이 무려 68원에 이르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한 대행은 마치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듯한 언급을 태도를 협상의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국과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한 대행에 의한 협상은 졸속 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이해가 전방으로 충돌하는 경제전쟁, 과학기술전쟁, 패권전쟁이 융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수축사회입니다. 세상은 한 총리가 외교와 경제 문제에 관여하던 온화한 세계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정책, 기회주의적인 태도로는 돌파는커녕 더 큰 내후 외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대행의 역할은 동요하는 행정부를 추스리고 두 번째로는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 경제의 더 이상 추락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협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제103차 최고위원회의를 폐회합니다.